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한 해의 끝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보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라진 기분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은 유독 빨리 지나가죠. 정신없이 흘러가고 나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리할 틈도 없이 새해가 와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이날을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마무리해왔던 것 같아요.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 뭐 한 해 동안 좋아했던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타인의 수상소감에 박수를 치면서 시간을 닫아왔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수를 나 자신에게 쳐본 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타인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데는 너무 익숙한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은 채 한 해를 넘겨온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오늘 사는 게 예술은 박수라는 개념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박수라는 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는 이렇게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내는 행위인데 우리는 그 소리를 칭찬이나 인정으로 받아들이죠. 제가 사는 게 예술에서 작가님들 소개할 때마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환영하고 칭찬하는 의미로 박수를 쳐요. 네, 저는 곧 영포티라서요. 연말 어렸을 때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정말 큰 이벤트였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가 큰 상을 받기라도 하면 막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래서 TV 시대의 낭만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문득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TV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나의 한 해를 대신 살아준 사람도 아니고, 뭐 내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12월 31일에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성취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닌데도 이게 한 해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을까?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의 한 해를 정리할 언어가 없어서 나 대신 마침표를 찍어줄 장면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수상 소감을 빌려서 내 시간도 함께 다가온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무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간에 박수를 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뭐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툴이 많이 나왔고, 저도 몇 년 전에 교보문고와 함께 연말 정산 키트를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해 가장 잘 읽은 책을 리스트 써보고, 뭐 가장 많이 들은 음악도 정리해보고, 뭐 요즘은 보니까 그런 유튜브, 뭐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에서 나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리캡이라는 형태로 정리해주기도 하니까 뭐 사실상 각자의 영역에서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는 도구가 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나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는 1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근데,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가지고 스스로 박수를 쳐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못해요. 뭐, 번아웃을 심하게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서적인 번아웃도 문제지만, 진짜 몸이 아픈 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좌절감을 줍니다. 제가 2025년에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전시를 좀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이후에 무릎에 물이 차서 제가 한 달 정도를 잘 못 걸었어요. 주사 치료도 꽤 오래 받았고. 근데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제가 또 이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두 차례나 받았고
뭐 지금도 무리하면 한쪽 귀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병원 오래 다닐 때 진짜 힘들었죠. 뭐 근데 이제는 또 지난 일이니까 좀 감사하려고 해요. 뭐 어떤 나의 몸의 증상들이 과로 바로미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귀가 안 좋으면 뭐 일정 웬만하면 좀 취소하고 쉽니다. 예, 남은 청력이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술가는 에텔 아드난이에요. 뭐 여러분께 다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작가거든요. 그래서 뭘로 스스로 박수를 쳐줄까? 그러니까 스스로 겨우겨우 버틴 걸로 박수를 쳐야 하는 수준인데 뭔가 막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망친 한 해를 정당화하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가님과 작품을 보면서 그냥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텔 아드난 선배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박수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안 치면 또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네. 우리 에텔 아드난 선배님은 1925년 레바논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언어, 정말 여러 문화 사이를 건너면서 살아온 시인이자 화가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화가였던 사람은 아니고 오래도록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어요. 그림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는 비교적 늦은 나이였거든요. 40 넘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품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 선배님의 그림에는 어떤 성공의 순간도, 드라마틱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이 있고, 산이 있고, 색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소박한데요. 그저 삶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에텔 아드난 선배님의 그림을 보면서 뭔가 성취를 향한 환호가 아니라 존재에 보내는 박수를 떠올렸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없죠.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도 해가 있었고, 오늘도 색을 하나 놓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앞에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게 되기보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양 모티브가 반복되는 작품, 작은 캔버스, 그리고 단순한 색면, 성취나 서사 없이 존재의 상태만 남는 이미지.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올해는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텔 아드난 선배님의 그림을 통해서 존재 자체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뭐 잘했든 못했든 괜찮아요. 뭐 요런 말 서로에게 건네는 것도 사실은 의미 있죠. 근데 저는 올해는 어쩐지 뭔가 이런 말조차도 되게 통속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힘들었구나 막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위로의 말이 위로가 안 될 만큼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이렇게 너무 빠르게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그런 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뭔가 바로 끝나버리는 느낌? 그래서 에텔 아드난 선배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늦은 나이에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붓을 잡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작품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서 한 것도 아니에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선배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가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예술가래요. 근데 위대한 예술가는 몰입과 표현 이상의 그 어떤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그 세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에텔 아드난 선배님의 그림을 보면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발음 너무 어려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선배님 같은 위대한 작품은 없을지언정 그저 자신의 존재를 기록한 것,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도 뭐 어떤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에서 오는 편안함은요, 이 위대하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식의 화려한 의상과 뭐 멋진 언변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자주 가는 그 단골 칼국수 집에 그 국수 한 그릇 그리고 맛있는 그 겉절이 요런 것도 먹어줘야 하루가 진짜 개운한 것처럼 뭐 삶이란 그런 거겠죠.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에텔 아드난 선배님의 작품은 사실상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그렸다거나 혹은 삶은 막 더 무조건 나아질 거예요 라는 막 화이팅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위로의 말 혹은 어떤 응원의 말보다 그냥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박수가 사실상 저에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가 이제 박수라는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번 좀 박수를 쳐볼까 싶어요. 네, 특히 여러분께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도, 뭐 설명할 말이 없어도 여기까지 온 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이 에피소드 촬영하면서 좀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들었다는 말을 이렇게 영상에 대놓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잘 증명하지 않은 사람들 뭐 정말 그 중심에 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저와 여러분께 조용한 갈채를 남기면서 오늘의 사는 게 예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2026년 새해 보겠네요. 예, 여러분 정말 함께하게 될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달력 이벤트에 주소를 남기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더보기란 여기 누르시면은 링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누르셔서 주소랑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달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